그럼 왜 지금은 눈밑지방 제거라고 안 하고 다 눈밑지방 재배치를 한다고 할까요? 마치 눈밑지방 제거를 하는 거는 아주 옛날 스타일, 뭔가 그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은 아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요. 눈밑지방 제거라는 게. 그리고 당연히 눈밑지방 재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 뭔가 눈밑지방 제거를 하고 있으면 아직도 좀 뒤처진 느낌이에요. 이렇게 된 데에는 분명히 뭔가 눈밑지방 재배치에 비해서 눈밑지방 제거가 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아쉬운 게 있다는 거고.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눈밑지방 제거의 위험성이라는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목을 눈밑지방 제거의 위험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눈밑지방 제거가 위험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눈밑지방 제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제목을 정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줄여서 눈밑지. 그런데 눈밑지방 제거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더 생소한 말일 수도 있어요, 요즘 들어서는. 근데 예전에는 눈밑지방이 불룩한 경우에 눈밑수술은 그냥 당연히 제거하는 거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불룩하니까 불룩한 걸 제거한다, 그냥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리고 눈밑지방 제거라는 수술이 굉장히 간단해요. 눈밑지방은 이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눈밑을 뒤집어서 안쪽에 빨간 살이 보이는 거의 결막인데, 눈밑지방은 겉에서부터 봤을 때 이렇게 피부가 있고, 눈밑 구조를 피부, 근육, 그리고 이제 경막이라고 눈밑지방을 감싸는 막이 있고, 저 안에 있는 게 눈밑지방이에요. 안과 뼈 안에 이렇게 들어있죠. 결막을 통해서 열고 이렇게 박리라고 들어가면 이 근육이랑 이 지방을 둘러싸는 경막 사이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앞에서부터 들어가지 않고. 그럼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그 눈밑지방을 둘러싸는 그 경막이라는 눈밑지방 주머니를 탁 열면 바로 눈밑지방이 막 이렇게 뭉글뭉글 막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불룩한 사람들은 이렇게 앞으로 확 나온다고, 밖으로. 그러면 그냥 그 지방을 딱 잘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룩했던 게 쓱 날씬해져요. 그래서 한 10분이나 걸릴까? 아주 간단한 수술이에요, 눈밑지방 제거라는 건, 진짜로. 근데 눈밑이 불룩했던 분들에 있어서 그거를 제거를 했더니 눈밑이 날씬해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간단하게, 많이 붓지도 않고 겉으로 흉터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수술인 거죠. 그래서 많이들 했어요, 오래전부터. 그냥 간단합니다, 이렇게 항상 간단해요. 겉으로 그런 것도 없고 회복도 빠르고. 그럼 왜 지금은 눈밑지방 제거라고 안 하고 다 눈밑지방 재배치를 한다고 할까요? 마치 눈밑지방 제거를 하는 거는 아주 옛날 스타일, 뭔가 그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은 아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요, 눈밑지방 제거라는 게. 그리고 당연히 눈밑지방 재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 뭔가 눈밑지방 제거를 하고 있으면 아직도 좀 뒤처진 느낌이에요. 이렇게 된 데에는 분명히 뭔가 눈밑지방 재배치에 비해서 눈밑지방 제거가 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아쉬운 게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눈밑지방 제거는 말 그대로 지방만 없앴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밑의 어떤 그 상태, 눈밑의 그 문제점을 이제 볼 때 눈밑지방이 불룩한 게 하나 있고,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거는 그 바로 밑에 있는 눈물고랑이 꺼짐이죠. 눈물고랑이 꺼진 거. 근데 이 눈물고랑 꺼짐은 지방이 불룩하지 않아도 생길 수 있어요. 이 눈물고랑 부위에 있는 그 안와 뼈에서부터 눈물고랑 인대라는 구조가 있어서 겉에 쪽에 있는 그 근육이랑 피부를 강하게 이제 끌어당기죠. 속에서부터 확 끌어당기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홈 같은 게 파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굵은 주름처럼 이렇게 쑥 들어가죠. 눈밑지방이 많으면 당연히 대비가 되니까 더 깊어 보이는 거고요. 눈밑지방이 많지 않은 경우에도 고랑이 깊게 파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눈물고랑 인대라는 구조가 얼마나 강하게 잡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밑의 느낌에 있어서 지방이 많지 않은데도 고랑이 깊게 파여 있는 사람들은 모양이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다크서클도 심해 보이고. 그런데 이 눈밑지방 제거라는 수술은 불룩한 눈밑지방만 줄이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고요. 그러면 아래 꺼져 있는 눈물고랑은 그거는 해결하지 못해요. 눈물고랑인데도 여전히 붙어있는 상태인 거고. 근데 그래도 좋아 보이는 이유는 이 눈밑지방이 불룩할 때 이게 눈물고랑이 더 꺼져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눈밑지방 제거를 통해서 불룩함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고랑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고랑 부위는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눈밑지방 제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눈밑지방의 볼륨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눈물고랑이 깊은 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를 했는데 왜 여기가 깊은 거는 그대로냐, 여기만 줄였으니까 깊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눈밑 지방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눈물고랑이 깊어서 내가 눈밑을 다크서클을 교정하러 상담을 하면 그냥 눈밑 지방 제거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가 계속 그것만 했으니까. 그런 사람에 있어서 지방을 제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눈밑이 퀭하게 꺼지면서 더 다크가 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밑 지방이 많았던 사람이면, 불룩하게 나왔던 사람이면 줄이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많지 않았던 사람인데 고랑이 많이 깊어서 눈밑 지방이 마치 나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 분들을 눈밑 지방 제거를 해서 줄여버리니까 눈밑이 꺼지는데 고랑도 꺼지면서 다 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늘해지면서 더 어두워 보이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더 안 좋아졌다 이제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눈밑 지방 제거가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정답은 눈물 고랑을 같이 해결해 주는 거죠. 이 깊이 끌려 들어가고 패여 있는 눈물 고랑을 해결하는 게 핵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불룩한 지방은? 불룩한 지방 등은 불룩한 경우에는 줄이는 게 맞는데 상태를 봐야 되는 거죠. 너무 불룩하지 않을 때는 많이 줄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눈물고랑을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게 된 거고, 그러면 눈물고랑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 눈물고랑이 생기는 이유인 눈물고랑 인대를 풀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눈물고랑 인대를 풀기만 하면 끝이냐? 분리해서 풀기만 하고 그대로 놔두면 다시 상처가 아물면서 다시 붙어요. 분리를 해서 앞으로 나왔잖아요? 앞으로 나온 채로 그냥 빈 공간으로 이렇게 있을 수가 있나요? 당연히 다시 붙죠. 다시 그냥 이렇게 다시 빈 공간을 만들지는 않죠. 우리 몸속, 우리 그 조직이라는 게 다시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흉 조직이 생기면서 다시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뜨렸다가 놓으면 물론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질지 모르지만 그래 다시 붙으니까 그 부분이 다시 꺼지는 거죠. 그러면 분리를 시킨 다음에 이게 다시 붙지 않게 사이에다 뭔가를 끼워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다시 붙지 않겠죠. 그걸 잘 보니까 요 바로 위에 눈밑 지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서 눈물고랑 인대를 풀어준 다음에 그 바로 위쪽에 있는 지방을 밑으로 이렇게 옮겨서 그 사이에 딱 끼워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눈물고랑 인대가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눈물고랑이 다시 유착되는 거를 막을 수 있죠. 그러면 깊이 들어가 있는 눈물고랑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있는 지방을 밑으로 내리게 된 거고요. 그 지방이 눈밑 지방인 거예요. 그러면 눈물고랑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눈밑 지방이 내려가니까 눈밑 지방이 불룩했던 경우에는 이게 내려감으로써 이게 가라앉는 효과, 즉 눈밑 지방이 제거가 된 듯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죠. 눈밑 지방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으면서 동시에 눈물고랑까지 풀어서 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이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눈밑 지방이 제거하는 게 아니라 눈밑 지방을 밑으로 내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배치를 한 거예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재배치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은 눈밑 지방을 아래로 내려줬다. 표면적인 그런 뜻이긴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눈물고랑 인대를 풀어서 눈물고랑을 펴주는 수술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말을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하니까 자꾸 눈밑 지방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눈밑 지방이 줄어드는 쪽으로만 생각을 할 거면 눈밑 지방 제거와 똑같아요. 눈밑 지방 제거의 효과와 눈밑 지방 재배치의 효과가 똑같다고요. 눈밑 지방 측면에서만 보면. 굳이 재배치를 하는 이유는 이 아래쪽에 있는 눈물고랑을 풀어줘서 깊이 들어가 있는 거를 올려주기 위한 수술인 거예요. 그게 사실 눈밑 지방 재배치의 큰 핵심인 거죠. 이름이 눈밑 지방 재배치다 보니까 눈밑 지방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눈물고랑을 풀어주는 게 메인인 거고 덤으로 눈밑 지방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생기는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눈밑 지방 재배치를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눈물고랑을 풀어주는 게 중요한 거다. 사실 이거를 풀 이유가 없으면 그냥 눈밑 지방만 제거하면 된다. 똑같다. 근데 패여있는 이 눈물고랑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야 된다.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의 어떤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눈물고랑에 초점을 맞춰서 이 수술을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요즘은 이제 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이렇게 하는데 요즘도 눈밑 지방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99.9%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는 이유가 눈물고랑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눈물고랑이 진짜 깊이 패인 느낌이 없는데 지방만 불룩해. 이런 경우면 진짜 제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 경우면 진짜 제거만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제거만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라도 눈물고랑 인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대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눈밑지방이 좀 많은 경우에 그럴 수가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을 보니까 이 위에 불룩한 정도가 너무 많으니까 밑에까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고랑 있는 부위까지 지방이 밀려 내려오면서 그 눈물고랑을 이렇게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랑이 없어 보이는, 이렇게 패어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에 있어서 눈밑지방을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안 보였던 눈물고랑이 쫙 보여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저는 그냥 재배치를 해요. 이거를 눈밑지방을 줄이면서 그래도 밑에를 풀어서 다시 재배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눈밑지방 제거를 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이게 처음 수술이 아니에요. 뭐 이미 수술을 했어요. 재배치를 했던, 아니면 하안검 수술을 했던, 이미 했어요. 그래서 눈물고랑까지 다 펴지고 했는데, 그런데도 약간 지방이 불룩해. 이런 경우 같으면 얘기가 좀 다르죠. 이런 경우는 진짜 눈물고랑을 펴줄 필요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그냥 경막을 살짝 열어서 그냥 지방만 약간 제거해주는 이런 경우로 처리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조금 뭐 재수술이나 이런 좀 예외적인 경우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제거만 하는 경우는 사실은 저는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안검의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마찬가지였죠. 예전에는 하안검 수술할 때 그냥 제거만 했거든요. 눈밑지방을 재배치 안 했어요. 굳이 그거를 밑을 내리지 않았대요. 여는 방식이 이제 피부 절개를 하고 근육을 벌린 다음에, 그럼 이제 경막이 나오니까 그거 열고 지방 제거하고, 그다음에 뭐 남는 피부 좀 자르고, 이렇게 이제 하안검을 끝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밑지방 제거를 한다고도 안 하고, 지금 병원들에서 마치 눈밑지방 제거를 한다고 하면 뭐 좀 옛날 스타일이고 뭔가 좀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눈밑지방 재배치가 진짜 좋은 수술이고 맞는 수술이고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은 다 눈밑지방 재배치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눈밑지방 제거를 그냥 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눈밑지방 제거가 위험하다는 건 아니지만, 눈밑지방 제거가 갖고 있는 어떤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죠. 한계점이 있다. 진짜 눈 밑에서는 눈물고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눈밑지방 제거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